단 하나의 드릴로 하이엘보 캐치 5분 만에 고쳐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그로 아닙니다. 운동 습득력이 빠르신 분들은 사실 5분도 안 걸려요.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이 드릴은 안녕하세요, 수영독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분 만에 하이엘보 되돌리게 끝내는 무적의 드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새로 만든 드릴은 아니고 원래 있던 드릴입니다. 저도 누군가한테 배운 거예요. 저는 겨드랑이 터치 드릴 혹은 엄지 지퍼락 드릴이라고 부릅니다. 물속에서 캐치 후 손을 뒤로 밀어 푸시한 이후에 손바닥을 허벅지에 붙이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허벅지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지퍼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엄지 손톱으로 몸을 긁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퍼를 열듯이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손목을 조금만 구부리면 엄지 손톱이 겨드랑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팔 모양을 보시면 팔을 옆으로 들고 있는 좋은 모양을 만들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팔을 옆으로 들지 않고 팔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만 구부리면 아무리 손목을 구부려도 엄지손가락이 겨드랑이 안으로 들어가지지 않을 거예요. 팔을 옆으로 들었을 때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엘보 리커버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겨드랑이 안쪽으로 엄지손가락을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지손톱이 겨드랑이에 닿게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면 무조건 하이엘보 리커버리처럼 어깨를 이용하는 팔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깨가 일을 하는 거니까 어깨는 좀 힘들고 불편하겠죠.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잘못된 자세로 통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요. 운동하면 근육통 생기죠. 쉽게 말해서 알배기잖아요. 그런 근육이 성장하는 과정인 겁니다. 무거운 걸 들고 힘이 들어야 알배기고 근육이 생기죠. 이건 잘못된 자세로 했을 때인 겁니다. 잘못된 하이엘보 되돌리기 자세를 했을 때는 절대로 겨드랑이 안으로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요. 손목이 부러지지 않는 이상 안 됩니다. 실제로 수영하면서 몸 옆에 지퍼를 열듯 쭉 몸을 계속 긁어 올라오다가 엄지손톱으로 겨드랑이를 한번 터치하고 간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수영할 때 이렇게 손이 몸 가까이 오진 않습니다. 지금은 어깨 운동 겸 팔 모양에 적응될 때까지만 하는 드릴인 거예요. 제가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말씀드릴 텐데 드릴과 스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연습 방식입니다. 그냥 어깨를 써서 팔꿈치를 높이 드는 자세가 익을 때까지만 종종 해주세요. 약간 수영하면서 옆 사람한테 겨드랑이를 활짝 열어서 보여준다 라는 느낌으로 하셔도 됩니다. 엄지드릴하고 안 좋은 자세 비교 한번 할게요. 첫 번째는 팔은 위로 가고 있으나 엄지나 손바닥이 리드를 해서 손부터 가는 경우죠. 윗팔이 돌아올 때도 결국 어깨 근육이 아닌 가슴 근육, 이두 근육이 개입을 하면서 어깨는 힘들지 않고 편하게 수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세는 아닌 거예요. 살려주세요 자유형이죠. 이번엔 아까도 보았던 팔이 그냥 옆으로 가는 게 보입니다. 애초에 팔을 들지도 않죠. 이러면 어깨가 더 편해요. 이 문제점이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팔을 이렇게 옆으로 오게 되면 하이엘보 리커버리를 제대로 했을 때 손과 물속에 잠깁니다. 그러다 보니 어깨가 힘들어서 이렇게 팔을 옆으로 돌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이 물에 끌리지 않도록 팔을 이렇게 구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원인은 롤링이 충분하지 못해서 팔이 옆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몸 기준 팔은 옆으로 가면서 어깨를 사용했고 좋은 자세인데 롤링이 부족하다고 생각해보세요. 팔이 12시가 아니라 조금 측면으로 오겠죠. 그러면 하이엘보 리커버리를 했을 때 손이 끌리게 될 거고 당연히 팔을 이런 식으로 구부려서 손이 안 끌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형은 킥을 통한 골반 롤링만 하면 다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엄지 드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엄지손톱이 겨드랑이 안쪽을 찍어주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드릴을 할 수 있다면 좋은 하이엘보 리커버리의 되돌리기 모양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아이업 드릴인데요. 제가 좀 좋아하는 드릴입니다. 엄지 드릴을 충분히 해서 좀 숙련이 되신 이후에 하는 걸 사실 추천은 드리긴 해요. 사실 하이엘보 리커버리만 놓고 보면 엄지 드릴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제 커리큘럼상 상급자 단계로 갈수록 앞으로 이 아이업을 자주 하게 될 거라서 미리 연습해보는 의미도 있어요. 제가 자유형을 할 때는 항상 물속에서 시선을 내리자고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아이업이란 눈을 들어서 완전히 시선을 직전방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드릴에서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물속에서 이렇게 전방을 보면 수면 밖은 반사되는 빛들이 있기 때문에 반짝거리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물 밖에서 되돌아오는 내 손이 잘 보이지 않다가 물속에 들어오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내가 눈으로 내 손과 팔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연습할 수가 있어요. 내 시야에 손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아랫팔부터 순서대로 나타나는 걸 실제로 눈으로 보시면 돼요. 전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입수각이 살면서 위에서 아래로 찌르듯이 내려오죠.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는 철푸덕거리면서 물이 튀기게 돼요. 입수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랫팔과 손이 수명과 거의 수평이 되잖아요. 지난 시간 설명드린 것처럼 푸싱 저항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철퍽 물 튀기는 소리도 나고 물이 튀거나 소리가 난다는 건 그만큼 푸싱 저항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손이 들어오고 아랫팔이 나타나고 윗팔과 어깨가 내려올 때는 팔이 앞으로 일직선으로 뻗어질 겁니다. 그런데 안 좋은 자세는 푸싱 저항을 만들면서 손, 아랫팔, 윗팔이 한 번에 갑자기 들어오면서 팔이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나타나요. 이 카메라 시야가 지금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좀 달라서 아쉽긴 한데요. 물속에서 한 번만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수면 밖은 반짝거려서 잘 안 보이죠? 손과 팔이 순서대로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완성된 하이엘보 캐치와 하이엘보 리커버리 자세를 하면서 수영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푸싱 저항을 줄였기 때문에 물의 동요를 많이 만들지 않고 조용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을 때 사실 하이엘보 리커버리는 정말 별거 없이 끝났죠. 일부에서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기초 자유형 팔 동작이 잘 돼 있다면 그냥 팔에 힘을 빼고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과하다 싶게 지겹도록 강조하는 내용들은요, 그 지겨운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겨드랑이 터치 드릴과 아이업 드릴까지도 했는데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영장에서 서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윗팔 세갈래근에 힘을 빼주는 게 포인트. 천천히 되돌리게 했을 때 입수 전에는 손바닥이 비스듬히 옆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중지와 검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부터 물속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원래 팔을 펴고 되돌리기 했을 때부터 팔은 머리를 들고 있다면 귀를 스치면서 뒤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이엘보 되돌리기 연습을 하더라도 손바닥은 계속 바깥쪽을 보고 팔은 귀를 스치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팔이 12시 방향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고정돼 있고 롤링을 하고 있다면요, 윗팔과 아랫팔로 삼각형이 그려지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팔이 귀를 스치면서 입수. 이 방법의 장점은 사이드 호흡을 하지 않고 킥도 차지 않고 서서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에 집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번엔 똑같이 서서 연습하지만 얼굴만 물속에 들어가서 튀겨줬어요. 또 마찬가지 서서 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면서 할 수가 있고요. 중지, 검지부터 손, 아랫팔, 윗팔, 어깨 순으로, 그리고 머리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팔이 귀를 스칠 수는 없지만 팔이 다 입수했을 때 팔이 귀까지 오면서 유선형을 만들고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안 좋은 자세로 했을 때는 팔이 귀까지 오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빠질 겁니다. 또 첨벙첨벙 소리도 날 거고요. 푸싱 저항이 생기겠죠. 푸싱 저항 없이, 물의 동요 없이 얌전히 물속에서 앞으로 뻗어준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했으면 좀 길긴 했지만 정말 하이엘보 리커버리 끝났습니다. 사실 정말 쉽고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쉬운 내용을 뭐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나 이미 수영을 잘하는 분들한테 정말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 손등이 앞에 보게 리드해서 팔을 되돌리게 하는 게 습관돼 있지 않으신 분들은, 혹은 그 개념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팔을 펴고 돌리는 스트레이트 암 리커버리와 하이엘보 리커버리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정성 들여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의 해부학적인 원리 이해를 하고 구사를 하실 수 있으면 하이엘보 리커버리 정말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동작을 뭔가 추가하는 게 아니라 동작을 빼주는, 삼두를 쉬게 만들어주는 동작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은 하이엘보 리커버리 일부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기초 팔 동작 영상까지 보고 오시면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엘보 리커버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어깨 관절 모양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 80-90% 이상일 겁니다. 일부 영상에 있는 마그마 스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실제로 해보세요. 쌀의 어깨 근육을 사용하는 자세에 익숙해지면 하이엘보 되돌리기 정말 쉬울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엄지 지퍼 드릴이나 물속에서 아이업 드릴,
혹은 서서 하는 연습, 이것들만 하신다면 하이엘브 리커버리는 더 이상 수영 잘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나도 할 수 있는 별거 아닌 동작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으로 비기너즈 스텝 단계는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별책 부록 영상으로 돌아올 거고요. 아무래도 제가 제일 처음 올렸던 영상인 인트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커리큘럼의 특징과 제가 이렇게 쉬운 내용들을 재미없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드밴스드 스텝이 시작을 할 거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영법을 조금 더 숙련자에 가깝게 교정해 나갈 거예요. 비기너즈 스텝에서 기본적으로 물 적응을 위한 이론을 이해하고 체득하셨다면 이제 어드밴스드 스텝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영이라는 운동 종목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경영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물론 다음 시간 별책 부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연휴 잘 보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독학이었습니다. 스파!